북가주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 들어 모두 69명이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가 함께 동업해온 60대 여성 동료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흑인 운전자가 경찰 5명에게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탱크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도 탱크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1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음력 설 총격 사건의 충격이 잊혀지기도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또다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가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자리한 하프문베이 외곽 농장지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인근 농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범행이 이뤄진 인근 농장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7명이 모두 중국계 농부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하프문베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67살의 자오 춘리로 밝혀졌습니다. 차량 내에서 발견된 반자동 권총 한 정은 증거로 수집됐습니다. Zhao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a semi-automatic handgun was located in his vehicle. Zhao is believed to have acted alone. 수사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두 농장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용의자는 두 곳의 농장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유소에서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7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잇따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흘 만에 1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버겐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침부터 총성이 들려 너무 놀랐다며 운동을 하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뉴저지주 공립학교 3학년 교사로 재직 중인 35세 여성 타마라 킹이었습니다. 14세인 피해 여성에 따른 911에 신고 전화를 해 아빠가 쏜 총에 엄마가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편으로 39세 루커스 쿠퍼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저지시티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번 총격으로 사망한 킹은 사랑스러운 교사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온 재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공립학교 전체가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피해자 및 피해 가족을 위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미 전역 곳곳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새해를 맞는 모습이라며 총기로 인한 문제 상황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정초부터 하루가 멀다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3주가 지났는데 이미 69명이 총기 난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3시 반쯤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의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격으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던 남녀 2명과 차에 주유를 하던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As he was coming into the store, he already had his gun out. There was no argument. There doesn't appear to be any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any of the victims or the victims and each other. 경찰은 용의자가 21살 제러드 해독으로 총격 범행 직후 도주했다며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do have video from the security at the store, and we're collecting other video. There was also eyewitnesses who've given us information. 미국 총기 폭력 보관소는 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숨지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올 들어서만 3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펜실베이니아주의 청소년 센터 인근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식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몬터레이 파크에선 총기 난사로 11명이 숨졌고 그 다음 날 루이지애나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선 총격으로 개강 파티를 벌이던 대학생 12명이 다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 해프문베이 농장에선 한 6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새해가 시작된 지 23일 만에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 조의를 표하며 총기 규제를 위해선 초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we have seen with gun violence across the country. And so you'll continue to see that. And he will continue to speak about this in a way that lifts up the families who are dealing with this loss, very devastating loss. 새해 들어 이어진 총기 난사로 미국에선 다시금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잠잠해지면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비관론이 더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총격 소식에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LA 경찰국이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찰도 다양한 방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관내에서 모두 22만 9천여 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1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만 2천여 건을 기록한 폭행 관련 범죄는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사건 중 41%는 가중 폭행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범죄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도난 범죄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5,400여 대의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월 2천여 건의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피해자는 250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대비 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382건으로 지난 2021년 집계된 397건보다 줄었습니다. 살인사건 중 약 75%는 총기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LA 경찰국은 고스트건 등 불법 무기 거래 단속을 강화해 총기 관련 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가 함께 동업해온 60대 여성 동료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자택에서 경찰에 저항하다 사살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립대학 인근 병원 밀집 지역의 한 약국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male has a knife in the Alvarado pharmacy. Someone was attacking her coworker in the pharmacy with a knife. The male stabbed the female. We're getting medics now, and again, that subject's leaving in a black suburban white male, 77 years old, blue jacket. 급히 출동한 경찰이 잠겨있는 약국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니 한 여성이 수차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올해 66살의 메리 앨런 카터는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는 약국을 운영해온 70대 약사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급히 용의자가 살던 집으로 헬기와 기동대를 출동시켰고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용의자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 총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무엇을 찾는 듯한 용의자. 차 뒷좌석에서 꺼내든 건 라이플 소총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살된 용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해왔는데 동료 이상의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약국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려왔다는 점에서 운영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 격분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인기 스턴트 쇼인 워터월드 공연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를 들고 황급히 뛰어가는 한 배우. 공연장 무대에는 들것이 들어옵니다. 공연이 중단됐다는 안내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에서 진행된 워터월드 공연 중 발생했습니다. 악역을 담당하고 있던 한 배우가 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떨어진 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다른 배우들이 응급 구조에 나선 것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는 공연을 중단하고 의식을 잃은 배우를 구조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속으로 떨어진 배우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배우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운전자가 경찰 5명에게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저녁 7시경 경찰이 올해 29살의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를 교통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니콜스가 경찰에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5명의 경관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집단 구타했고 니콜스는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1년 LA에서 발생한 로드니 킹 폭행 사건과 비교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과 지역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멤피스 경찰국은 폭행에 가담한 경관 5명을 모두 해고 조치했습니다. 다만 폭행에 가담한 경관 5명은 모두 흑인 경관들로 유족 측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이 인종 갈등이 아닌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FBI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메가더 공원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사고 신고를 받고 메가더 공원 부근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와 보니브레 인근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20대로 추정되며 차에 치인 충격으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가 서쪽 방면으로 달리던 픽업 트럭이 숨진 남성 보행자를 친 후 멈추지 않고 뺑소니 쳤다고 언급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파란 픽업 트럭이라고 전하며 목격자나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샌게브리엘 산악지역 마운트 볼디로 하이킹을 떠난 후 실종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올해 75살 정진택 씨는 지난 22일 일요일 새벽 6시쯤 마운트 볼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이틀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마운트 볼디로 다른 2명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후 이들과 다른 등산로를 선택했고 그날 오후 2시쯤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실종된 정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로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볼디에서는 지난 13일 헐리우드 배우 줄리안 센치도 악천후로 실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원하던 탱크 지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가 레오파드2 탱크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도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선 14대의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폴란드 등이 보유한 레오파드2 탱크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국이 레오파드2 탱크를 수출하려면 제조국인 독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어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 문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혀 탱크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Die Frage nach den Leopard-Panzern, es gibt noch keinen neuen Stand. Ich habe immer gesagt, ich rechne damit, dass in Kürze eine Entscheidung fällt und davon gehe ich nach wie vor aus. We discussed the issue of battle tanks. Consultations among allies will continue and I'm confident that we will have a solution soon. 레오파드 탱크는 유럽 15개 나라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이고 유지 보수가 편해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지원을 요청해온 무기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가 보유한 레오파드 지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자국의 주력 탱크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탱크 지원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선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남부와 동부 최전선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에머슨대가 발표한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4%에 3%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급상승 중인 공화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대결의 경우 각각 40%와 39%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공화당의 경우 응답자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문제를 맹비난하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숨통을 트이겠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10여 건의 기밀 문서가 발견돼 전현직 지도자들의 기밀 문서 유출 파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서 가상화폐 1억 달러를 탈취한 주범으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APT38이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 호라이즌 브릿지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들 조직이 탈취한 이더리움 6천만 달러 상당을 지난 13일 익명거래 프로토콜 레인건을 통해 세탁했고 일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전돼 비트코인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해킹으로 생긴 자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에 사용됐다고 FBI는 주장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6월 6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1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 재산은 법정 기한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세금 환급액과 주식, 채권, 보험금 등에 대한 휴명계좌 잔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금융법상 금융기관 사업체들은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한 휴면상태 계좌의 재산을 정부에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959년 이후 미청구 재산에 대한 반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현재 7,040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청구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국은 접속자의 약 33%가 미청구 재산을 발견하고 있고 평균 액수는 $433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총 $7,500만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케빈 킴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 $7,500만 규모의 뉴욕시 소기업 기회 기금을 조성해 약 1,500개 소기업 소유주가 최대 $25만 4%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이 기금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뉴욕시와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커뮤니티 재투자 펀드, 로컬 커뮤니티 개발 금융기관 등의 파트너십으로 조성됐습니다. 대출 대상 소기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커뮤니티 사업체, 이민자, 여성, 유색인종 소유기업, 스타트업, 2년 이내 초기 사업체, 비즈니스 재건 및 복구 중인 사업체 등입니다. 최소 및 최대 직원 수 기준은 없지만 매출이 $5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4%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초기 6개월간은 이자만 내도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크레딧 스코어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 신청 수수료도 없습니다. 김 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커뮤니티가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을 제공해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한라인에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